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집중 점검. 닥터의 경고. 진단 후 5년 생존율 약 16%. 5명 중 4명은 죽는다. 당뇨병, 흡연, 잦은 음주.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병 가능성 2배. 발견이 늦어지기 쉬워 사망에 더 가까워지는 이 질병. 췌장, 비장, 담낭, 십이지장 일부를 절제를 했어요. 생존율 최하위, 췌장 질환. 무심코 지나간 증상, 사실은 더 큰 재앙의 시작이었다. 침묵의 장기, 그곳에서 보내오는 은밀한 신호. 오늘 당신의 췌장은 안전하십니까? 왜 조용한 사람이 화나면 진짜 무섭다고 하잖아요. 췌장도 그런 장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조용해서 무서운 침묵의 장기. 오늘 췌장에서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찬 교수님, 췌장이 왜 침묵의 장기라고 할까요? 그 췌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부학적인 이유입니다. 췌장은 기본적으로 위쪽, 뒤쪽에 있는 장기이고요. 자료 준비하셨다고. 예, 안 그래도 제가 조금 어머. 교수님이 말로 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제가 좀 예습을 해왔어요, 제 와. 췌장에 대해서. 자, 보이시죠? 일반적으로 몸의 장기. 예, 이렇게 딱 앞쪽에서 볼 수 있는 장기인데 네. 요거를 이렇게 살짝 잡고 네. 요거에 이렇게 들추면은 이거 췌장이 주황색. 보여요. 하지만 이거 이렇게는 안 보이죠? 지금 이렇게 조금 보이고. 있다? 오. 없다. 그러네요, 진짜. 있다? 오. 없다. 그러니까 뒤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요. 그죠? 예. 와, 안 보이네, 진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네. 근데 태호 씨 몸에 비해 장기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 심장도 지금 너무 작. 교보제가 좀 심지어 작긴 한데. 해 색깔은 왜 이렇게 검게 칠해? 아우 담배 끊어야겠어요. 예. 이 교수님 확실히 뒤에 숨어 있네요. 네, 서태훈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자료를 잘 준비해 오셨는데요. 여기 모형에서도 보이듯이 췌장은 여기 물론 머리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 장기들 뒤에 파묻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몸통을 여행 가방에 비유를 한다면 췌장은 마치 따로 포장하지 않은 커피 우유가 안쪽 깊이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모종의 병이 발생했을 적에 저런 상황에서 커피 우유가 터져버리면은 발견하는 게 늦지만 그 피해는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췌장에 어떤 질환이 발생했을 적에 해부학적인 이유로 이런 이유 때문에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기능적인 이유입니다. 췌장은 기본적으로 그 질량의 부피의 한 20% 정도만 남아 있어도 정상적인 기능을 웬만큼 합니다. 장점은 그렇게 하면은 췌장의 상당 부분을 절제해도 당뇨가 걸린다든가 그런 걱정 없이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이것이 양날의 검인 것이 반대로 생각하면 80% 정도 기능이 없어질 때까지도 티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적인 이유, 앞에 말씀드린 해부학적인 이유 때문에 췌장은 침묵의 장기라고도 흔히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침묵의 장기 췌장이 묵묵하게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췌장은 야누스라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화 킹, 그리고 조율 퀸, 외분비와 내분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의 외분비 기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해서 음식물, 특히 지방을 비롯한 여러 성분들을 소화를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내분비 기능은 우리 몸의 가장 유명한 당뇨를 조절하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은 외분비와 내분비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능들이 저하되게 되면 모종의 소화불량이라든가 지방변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모종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함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늦게 나타난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사실 주변에 요즘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말 네. 안타깝습니다. 네, 특히 또 연예계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중에서도 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서 저도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췌장암은 아까 이제 저희가 들었다시피 초기에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고 발견을 하면 말기 상태여가지고 손 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률 1위였던 위암을 제치고 이 췌장암이 1위로 올라섰다라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거든요. 송태준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알려드릴 췌장 질환 바로 췌장암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2024년 기준 사망률 1위일 정도인데요. 5년 생존율이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검진만이 완치를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율이 10% 미만입니다. 그나마 췌장암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복통이고요.
또 황달이나 식욕 부진, 체중 감소 같은 증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췌장암은 주로 50세 이후 고령에서 많이 발생하고 주로 생기는 나이는 70대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1년에 약 1000명에서 1명 정도씩 췌장암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췌장암의 가장 큰 위험 인자로는 흡연과 당뇨, 비만, 만성 췌장염, 그리고 유전적인 소인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췌장염 그리고 췌장암까지 나왔는데 췌장 관련된 또 다른 질환이 더 나올 것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김재 교수님. 네, 아까 이 교수님께서 췌장에는 내분비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분비 질환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당뇨. 네, 맞습니다. 바로 네. 당뇨입니다. 췌장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췌장 기능이 손상되게 되면 이 인슐린의 기능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췌장암과 당뇨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당뇨가 췌장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고 췌장암이 당뇨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국가암정보센터 정보에 따르면은 실제 췌장암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당뇨 유병률이 약 30%로 실제 일반인들의 당뇨 유병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식단은 물론 다이어트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제 손이 제 배 저도요. 쪽으로 가 있는 게 예. 불안해요. 제가 이게 좀 뱃살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이거 당뇨랑도 연관이 되거든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뇨병까지 유발하는 췌장 질환, 췌장이 꼭꼭 숨어 있는 만큼 낱낱이 한번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췌장 질환은요,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환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더 뜨겁다고 하는데요. 이승은 아나운서 어떤가요? 예, 월요일 티버캐스터 아나운서 이승현입니다. 해마다 정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췌장 질환, 그렇기 때문에 잘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예방을 해야겠죠. 자, 티버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암이 참 무섭지만 췌장 이 녀석 정말 무섭네요라고 뚜두바님께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고요. 보수동 아이디 쓰시는 분은 오랫동안 당뇨가 있어서 늘 췌장암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오늘 유익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많은 정보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두 눈을 크게 뜨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췌장 질환 관련 티버 퀴즈 3문제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췌장암은 95% 이상 가족력과 상관이 있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OX 퀴즈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는 이거예요. 급성 췌장염, 오래되면 만성 췌장염이 된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자, 마지막 퀴즈로 가봅니다. 자, 다음 가운데 췌장암 증상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렸어요. 1번 잦은 대변, 2번 기름 섞인 대변, 3번 변비. 자, 지금 바로 티버 들어오셔서 퀴즈도 풀어주시고요.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오늘도 KB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티벗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퀴즈 풀어주시고 또 댓글로 질문과 의견 올려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10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극심한 고통의 췌장 질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건강한 경고, 닥터의 경고를 통해서 췌장 질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김지혜 교수님, 살벌한 경고장 준비하셨다고요? 네, 경고합니다. 등 통증을 방치하는 당신 경고합니다. 네, 첫 번째 경고장 나왔습니다. 등 통증을 방치하는 분들께 경고장이 나갔는데요. 자, 일단 두 분께서는 등에 통증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평소에? 와, 저는 예. 30살 전에는 등 통증이 뭐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재작년부터 감기 몸살을 앓잖아요. 네. 등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기침을 하면 아이고 이럴 때가 있어서 요거는 그래도 제가 살짝 경고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 저도 30살 이전, 저는 40살 이전에 등 통증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40대가 넘고 보니까 아니 잠을 잘못 잔 것도 아닌 것 같고 운동을 잘 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등 통증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네요. 저도 경고 받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시작부터. 그런데 사실 췌장은 복부에 있는데 등 통증과 췌장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교수님?
네, 우리가 등 통증 하면 감별해야 될 질환이 사실 많은데요. 그 질환 중 하나가 췌장암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췌장이 복부 중앙에 그중에서도 가장 뒤쪽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염증이 심해지다 보면은 척추 신경까지도 파급이 되어지면서 등 통증이 우리하게 지속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췌장암 환자분들 중에서 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췌장암의 등 통증의 경우에는 등을 쭉 펼 경우에 통증이 더 심해지고 새우등처럼 등을 말아서 구부리는 경우에 통증이 완화되는 분들이 많아서 이 새우등 자세가 췌장암의 증상 중에 하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검사법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좀 편안하다가 약간 이렇게 폈는데 조금 통증이 온다. 네. 약간 이게 또 30분 이상 유지가 된다. 이럴 어때요, 경우엔 어때요? 저는 다행히 예. 둘 다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저도요. 잠을 잘 저도 못 자는 다행히 괜찮은 다행히 것 같은데. 더 아프진 않기 때문에 예. 이럴 땐 여러분들 바로 병원에 또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서태훈 씨는 좀 등이 뻐근한 거고 네. 네,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등이 우리하게 아픈 경우에 우리하게. 췌장에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증상 어떤 게 있나요, 송 교수님? 네, 바로 잦은 복통이 있으면 췌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잦은 복통. 췌장암의 경우에는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소화장애나 복통, 황달, 체중 감소 등이 있는데요. 췌장은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발생하면서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면 평소와 다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현상을 반복적으로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통이나 식욕부진 등의 증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소화제나 아니면 위장약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췌장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항상 에너지 부족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피로감이 계속해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췌장암의 경우에는 담즙이 잘 안 나오게 담즙이 나오는 길을 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몸이 노래지는 황달 증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